숙제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46쪽만입니다. 그리고 저기 47쪽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요 오늘 안 할 거예요.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내신 대비 때도 좀 힘든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할 거고요. 46페이지 한쪽밖에 없어요. 프린트 합성 함수 프린트가 그대로 나갈 거예요. 자, 시작하자. 자, 바이블 합성함수 여기야.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합성함수는 쉽습니다. 자,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134쪽. 134쪽 펴보십시오. 자, 합성함수. 함수를 합성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합성을 시키기 위해선 2개 이상의 함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2개 이상의 함수가 나와줄 것이고 합성함수는 뭐냐? 자,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 f 함수는요.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되는데 1, 2, 3에서 4, 8, 12로 가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렇다면 fx는 뭐냐? 10으로 나타내면 fx는 4x예요. 그렇죠? fx는 4x야. 그런데 gx가 있어. gx가 x-5라고 하십시다. 자, 만약에 gx가 정역이 여기라면 4, 8, 12가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g가 대응된다고 치자. 그럼 4는 집어넣으니까 -1로 갈 것이고, 자, 8이 집어넣으면 3이 될 것이고, 12가 들어가면 7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합성이라고 불러요. 합성함수. 2개의 함수가 연거푸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연거푸. 자, 그래서 이 결론은 2개를 합성시켜버리면 중요한 건 최초에 들어가는 게 정의역이에요. 이 부분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이 공역 부분이 돼 주시겠죠. 가운데 거는 그냥 연결해 시켜주는 거 다리다 가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이 가는 함수를 합성함수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먼저 f가 대응이 되면 f를 뒤에 쓰고 나중에 g가 대응이 되면 g를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읽어주냐면 g 합성 f라고 읽어줘요. G 합성 F, 뭐 G 서클 F 이렇게도 읽어주는데 가장 좋은 건 G 합성 F다. 그리고 이런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 단순합니다. 이거 대응이 되고 나서 바로 또한 G 대응까지도 연거푸 되겠다라는 얘기야. 우리 함수 설명할 때에 이 그림 생각했잖아요. 이 그림 설명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거 마법 상자. 이게 F 함수라면 바로 나온 놈이 바로 G 함수라는 상자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네모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세모가 나오게 되는 구조. 이런 구조란 말이야. 들어간 놈이 곱하기 4가 되고 여기는 들어간 놈에서 5가 빼진 거잖아.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또는 뭐 3번, 4번인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합성은 이렇게 연거푸 들어가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합성함수라고 불러준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의미인지.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함수식으로 나타내느냐? 자, 아까 말했듯이 G 합성 F라고 해주시면은요, F 대응이 되고 나서 G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식으로는 Y는 G 합성 F의 X 이렇게 써주시게 되고, 자, 이런 표현보다는 너희들이 좀 더 쉽게 보려면 최초의 X가 F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꿔 쓰는 게 훨씬 더 다루기가 편할 거예요. F에 얼마가 들어가고 다시 G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G 합성 F에 1을 넣어주면 뭐가 되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1이 F로 들어가요. 먼저 제대로 쓰면 1이 F로 들어가서 4가 나올 것이고요. 다시 4가 G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기억날 겁니다. 합성함수는요. 그쵸? 어렵지 않죠? 합성함수 구조는 쉬워요. 그렇다면 얘를
식으로 찾아볼까? 여기 식이 있으니까. 자, 나는 식으로 G F의 X라는 식을 찾고 싶어요. 원래는 뭐 여기 쓰겠죠. G F의 X라는 식을 찾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X는 최초에 F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F의 X가 되고 G가 있겠죠. 그럼 F 자리에다가 그대로 F 함수 4X를 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G의 X 대신에 4X가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찾으면 4x-5라고 찾을 수가 있죠. 그럼 4x-5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2 넣어주면 3, 3 넣어주면 7이 되는 게 바로 확인이 되죠. 이게 합성함수를 식으로 찾는 방법이고요. 크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뒤에 것도 차례대로 대응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게 134쪽과 135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쵸? 밑에 거 example 읽어보세요. 자, 135쪽에서 밑에 거 example 보시면은요. 자, F 함수 대응이 1, 2에서 3하고 5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G라는 함수는요. 3, 4, 5에서 1, 2, 3으로 대응이 되는데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 자, G 합성 F하고 F 합성 G 중에서 합성함수가 무조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G 합성 F는 F 대응이 되고 나서 G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잖아. 그치? 그래서 F 써보니까 1하고 3, 2야. 1하고 2가 3하고 5로 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G 함수는요, 3, 4, 5가 있고 1, 2, 3으로 대응되는 거잖아. 이런 구조가 바로 G 합성 F 구조예요. 잘 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F 합성 G 구조도 한번 써보면 최초에 G가 대응이 되고 F 함수가 나중에 대응이 되는데 G는 3, 4, 5에서 1, 2, 3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F 함수는 1이 3으로 2가 5로 대응이 되는 게 F 함수예요. 자, 여기서 봐봐. 이 두 가지 중에서 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합성함수가 이거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G 합성 F 이거 합성함수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맞아 틀려? 합성함수가 존재합니까? 라는 얘기는 함수가 되냐를 물어본 거야. 함수의 정의가 뭐야? 모든 들어가는 놈에 대해서 하나씩 y값이 들어가면 나오면 되지. 그러면 이 합성함수에서는요, 들어가는 정역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이게 나오거든. 가운데는 그냥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렇다면 들어가는 놈은 1하고 2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1은 누구한테 가? 결국 1로 가지. 1은 누구한테 가? 3으로 가지. 들어가는 모든 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있어. 함수 맞아.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요? 신경 쓰지 마. x에 들어가는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거. 얘는 x 2개 들어가서 이게 나옵니다. 3하고 4하고 5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있어야 되는데 5가 없어요. 5가 못 갑니다. 즉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아. 합성함수가 존재해. 하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차이점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안 나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오케이. 틀린 건 아니고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의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함수의 성질까지 하고 문제를 풀고 프린트 문제도 좀 풀어줄 거예요. 자, 합성함수는 간단해요. 다음에 배우는 역함수가 좀 어렵지? 합성함수는 간단합니다. 쉬워. easy야, easy. 오예, easy. 자, 바이블은 지금 수업 시간에 안 풀어주고 있지만 다 채워놓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개념서 중에서 마플 교과서하고 바이블 딱 가운데쯤에 있는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는 너무 적고 마플 교과서 너무 많고 이게 다 이게 그냥 극과 극이야. 자,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질 이게 중요합니다. 합성함수의 성질 첫 번째, 자 F 합성 G하고 G 합성 F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에 대해서는요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응되는 순서가 달라져 버려요. 만약에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합성함수인데, 자 어떤 함수 하나는요 처음에 엄마 대응을 시키고 두 번째 아빠 대응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요 첫 번째 아빠 대응을 시키고 두 번째 엄마 대응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학생의 엄마의 아빠니까 결국 학생과 대응되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 학생과 대응되는 사람은 엄마의 아빠, 외할아버지겠지. 외할아버지. 그치? 근데 똑같이 이제 학생에 대해서 아빠의 엄마, 할머니가 돼버리잖아. 달라요. 대응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은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같다라고 하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하여간 달라요. 교환법칙은 다릅니다. 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결합법칙을 보겠죠. 두 번째로. 항상 교환, 결합, 분배 이 세 가지는 모든 성질에서 나오는 건데, 자, 앞에 거 가로로 묶어준 거하고 뒤에 거 가로로 묶어준 거 이건 같아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뒤쪽부터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서 앞쪽으로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에 H 대응이 먼저 되죠. 제일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G 대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 대응이 되는 거잖아. 자,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최초에 H 대응을 시켰어.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갔어. 근데 그 다음 대응은 소괄호가 계산이 돼버린 거잖아. 이건 계산이 된 거야. G에서 F 대응이 계산이 돼버렸어. 즉 F 합성 G는 G 대응 시키고 나서 F 대응까지 시켜버린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게 바로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자, 이 함수는 일단 G 합성 F를 H를 시켜버렸어. 그 말은 H에서 G까지 대응되는 걸 시켜버렸어. 그리고 나서 F 대응을 시키는 거야. 어차피 시작과 결론이 똑같아. 그래서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자, 이제 외우면 돼요. 이해했으니까 외우면 돼.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구나. 결합법칙은 성립하는구나. 자, 분배는 없어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F하고 우리 항등 함수를 I라고 나타낸다고 했어요. I 델타 T 펑션. 그래서 두 개 합성하면은요, 자기 자신, F 자기 자신이 됩니다. 반대로 항등 함수와 F 함수를 합성시키면 F 함수, 자기 자신이 돼요. 왜? 항등 함수는 뭐야? 그냥 똑같은 놈으로 보내주는 거야. 똑같은 놈으로. 그치? 항등 함수는 만약에 F 함수가 이렇게 있어. 1, 2, 3이 4, 5, 6으로 가는 게 F 함수야. 근데 항등 함수가 합성이 되면 4가 4로 가고 5가 5로 가고 6이 6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은 2이 4로 가고 2가 5로 가고 3이 6으로 가고 똑같아. 그냥 F 함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간에 항등 함수하고 합성이 돼버리면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곱하기에서 숫자 1과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곱하기에서 숫자 1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항등원이라고 옛날에는 배웠어요. 항등원이라고 불러주거든. 계산했을 때 상대방을 만드는 걸 항등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곱하기에 대해서 항등원은 1이에요. 더하기에 대해서 항등원은 0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함수에서의 항등원이니까 항등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어지는 거야. 계산해서 없어지는 걸 항등원이라고 불러줍니다. 하여튼간 합성함수가 합성이 되면 무조건 합성함수 저기 항등함수가 합성이 되버리면 무조건 없어져요.
상대방이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짧은 내용을 겁나게 길게 지금 136쪽부터 137, 138번까지 예도 들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8쪽에 보면 IX, IY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교과서에 잘 없는 말입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성질이에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겠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그리고 항등 함수는 합성됐을 때 없어진다라는 얘기야. 자, 개념 코코 눈으로 풀어버리자. 139쪽 눈으로 연습하십시다. 자, 139쪽 보시면 1번 F 합성 G3, 3을 G에 넣고 나온 놈을 F에 다시 넣어라. 그럼 3이 6, 9가 G에 넣으면 9가 나오는데 9 다시 집어넣으니까 11 이렇게. 자, 139쪽 1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 G 합성 F는 이 마이너스 2가 먼저 F에 들어가요. 그럼 0이 되고 0이 다시 G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런 문제들 눈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요. 2번. 자, 2번에 1번 G 합성 F에 3을 F에 집어넣고 C가 나오니까 C를 G에 집어넣어라. 5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넘어가요. 세 번째. 자, 식으로 구하는 거 아까 보여줬죠. 한 번 더 하자면 F가 2x 플러스 1이고 G가 x의 제곱 플러스 3이면 F 합성 G만 그려보죠. F 합성 G, F에 G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G를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이게 F에 X 대신에 들어가겠다. 즉 이제 앞으로는 한 번에 그냥 F 합성 G면 G가 F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녀석이 F에 X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뭐 연거푸 집어넣는 거죠. H에 집어넣고 G에 집어넣고 F에 들어가는 연거푸 집어넣는 문제. 자, 그렇게 되고요. 5번 중이에요. 5번 문제를 풀어줄게요. 갑자기 개념 코코에서 중요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버리네. 5번 문제 보세요. fx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자, h 합성 gx는요 3x 마이너스 6이고요. h 합성 g 합성 f에 마이너스 2 값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자,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함수가 현재 주어진 함수는 f라는 함수하고 h 합성 g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h 합성 g는 함수 두 개로 표현했지만 이미 합성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예요. 하나의 함수. 자, 그렇다면 g 합성 f 없는데 어디에도 g 합성 f는 없어. 그렇지? 그 대신에 h 합성 g가 있으니까 뭘 쓰겠어? 결합법칙 써야지. 이 괄호를 앞쪽 h와 g로 묶어버려야지. 이렇게 결합법칙을 써주셔야죠. 얘는 하나의 함수예요. 그걸 기억해. 하나야. 이거 두 개짜리 아니야. 하나로 이미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냐면 이런 표현들을 너희들이 약간 좀 두려워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함수예요. 하나. 그냥 함수 하나짜리야. 알겠어? 자, 이렇게 써집니다. 마이너스 2가 F에 들어가게 되죠. F가 마이너스 2가 F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겠지? 그래서 H 합성 G라는 함수에 5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로 넘어가서 일단 여기 문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기억 위에서 합성함수 문제는 두 개밖에 없고 그 뒤에 있는 그래프 부분은 일단 안 할 거예요. 뇌신할 때 해줄게요. 이거 하면 지금 머리 아픕니다. 뇌신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 부분은 패스하겠다라는 얘기야. 두 문제 얼른 내가 대표 문제 풀어주고 너희들 그 밑에 옆에 문제들 풀고 있을 때 밑에 가서 프린트 가져와서 프린트 문제를 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바이블은요 정말 기본적인 완전 기본 개념을 완벽히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형 문제들이 많이 없어요. fx 근데 빨리 이걸 끝내보면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ax 마이너스 3일 때 f 합성 g는 g 합성 f가 성립합니다. 자,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교환법칙을 성립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f합성 g의 x라는 식과 g합성 f라는 식이 똑같아져 버리면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될 거예요. 자, f합성 g는 어떻게 한다? g가 f의 x 대신에 들어간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2배의 ax-3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2ax-5가 되고요. g 합성 f는 어떻게 된다? f가 g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g의 x 대신에 들어간다. 그래서 a에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고 이 두 개 다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a-3이 마이너스 5예요. a-3이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 자,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내려갔다 올 테니까 다른 문제 연습하고 있고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2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만족한대요. 자, 이건 잘 들으세요. 여기에 x가 아닌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는 합성함수다라는 얘기야. 뭐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가 2x-1이었어. 그리고 이 식이 말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f에다가 g를 합성시켰어요. 그건 무슨 말이지? gx를 f의 x 대신에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거든. 즉 얘는 합성된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합성된 형태를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뭔가 합성이 됐구나. 근데 이거는 쓰진 않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자, 나중에 뭐 수품, 미분, 적분을 배우더라도 이런 함수식이 나오면 참 불편해요. 항상 가장 간단한 함수식은 fx는 무엇? 이렇게 주어지는 게 가장 좋거든. 덩어리가 있으면 쉬워요. 일단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어본 게 F3이잖아. 솔직히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F3 구하려면 X에다 얼마 넣어주면 돼? 2를 넣으면 되거든? X에다 2를 넣어주면 F3은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뭘 하고 싶냐면 fx라는 함수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중요해. 한 문자로 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절대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루기가 불편해져. 그래서 이게 한 문자가 되고 싶으니까 잘 봐. 2x-1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럼 좌변이 ft가 되잖아. ft. 그 우변도 t에 대한 식이 돼야 돼. t에 대한 식이다라는 얘기야. fx는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변도 t에 대한 식이 돼야 되니까 x를 t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식에서 2x는 t 플러스 1이고 x는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이 돼버리기 때문에 x 자리에 얘를 집어 넣어주는 거야. 그래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문제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함수식 ft는 마이너스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 t라는 문자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고2 고3 가면 뭐 ft, fs, 뭐 fm 굉장히 많아져요. 어떤 문자가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자, 그래 고1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다시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요. 왜? 일반적인 함수는 fx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2x-1이 t라면서요. 왜 t가 x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자, 2x-1이 t다. 이건 여기까지의 일이야. 여기까지의 일인 거고 어차피 생각해봐.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야. y는 t 플러스 1이라는 함수야.
두 개 똑같은 함수야. 함수가 같아지는 게 뭐지?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문자에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문자를 뭐로 바꾸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게 fx고 이거 구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문자 치환해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바꿔준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거기 문제들 좀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가져올게요. 일단 프린트를 꼭 챙기시고, 훈훈하지 문제들. 자, 프린트 챙기시고, 자, 거기에서 좀 새로운 유형만 좀 풀어드리고 할 거예요. 새로운 유형. 자, 앞으로 뭐 쭉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계속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19번 문제 잠깐 보시면요. 19번 방금 했던 문제 스타일이야. fx가 3x-1, gx가 4 빼기 3x에 대해서 h 합성 f가 g를 만족하는 h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대로 쓰는 거 h는 몰라. 근데 이건 뭘 얘기해? h에 fx가 들어가면 gx가 되더라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렇다면 h에 fx가 들어간다는 얘기, 자, h에 3x-1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들어가면 4 빼기 3x가 돼. 자, 여기까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문제잖아. hx 구하는 거, 한 문자로 치환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합성함수가 되게 많이,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나중에 저기 역함수를 배우게 되면 역함수하고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지. 단순히 여기는 합성함수가 무엇이고 성질이 무엇이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4배수.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습니다. x-5, x는 4배수 아니다. 자, f의 몇 번, 몇 제곱? n제곱 빼기 0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 f의 n제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f의 n제곱 x, 이거는요 n번 합성하라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 정말 간단한 거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들어가고 시작. 1, 2, 3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다, 너희들. 자, 해봐. 1, 2, 3, 1, 2, 3, F, 1, 2, 3, F. 계속해서 연거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F, 1, 2, 3. 자, 이게 된다고 칩시다. 자, f의 x, f1제곱이 원래 이거 생략하는데 f의 1제곱이 뭐가 되겠어? 그냥 f 함수에 2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냐를 얘기하는 거야. f의 2제곱, 2는 뭐냐면 2를 2번 합성시키라는 얘기야. 2를 한 번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전에 나왔던 놈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f3제곱은 2를 3번, 1번, 2번, 3번 합성시키라는 얘기야. 자기 자신이 되지? 아니면 2번 시켜서 나온 놈을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f의 4제곱 2는 뭐가 되겠어? 2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느냐를 물어본 거야. 전에 걸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느냐. f5제곱 3을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느냐. 계속해서 순환하겠지. 312, 312 이렇게 순환 형태의 문제들을 연거푸 대응하는 문제에서 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문제를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 문제 스타일을. 자, 그렇다면 자, 해보는 거야. 자, F에 100을 집어넣으래. 100. 일단 100을 집어넣을 건데 하나씩 해보자. F에 한 번 집어넣었어. 100을. 그 말은 그냥 함수값. 집어넣는 게 4배수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아니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100은 4배수이기 때문에 1이 들어가게 되어서 30이 나오겠어. 그치? 그러면 2번 합성시켜라. 그 말은 전에 나왔던 걸 다시 집어넣어라. 30은 4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이 들어가라. 그래서 25가 나오는 거고요. 3번 합성시켜라. 25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니까 20이다. 4번 합성시켜라. 전에 나왔던 20이 4배수이기 때문에 1이 들어간다. 10이 될 것이고요. 5번 합성시키면 4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6번 합성시키면 4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요. 끝. 이렇게 직접 계속해서 집어넣겠다. 얘는 순환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는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순환성에 대한 문제들이야. 반복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아까 그림처럼 반복하게 돼가지고 몇 번 막 1000번 합성시키면 뭐가 되느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반복되는 구조만 판단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아, 그리고 뭐 26번, 27번, 28번 이건 묻지 마. 나중에 겁나 쉬우니까 그림 보고 아 이거 어려울 거야. 질문해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그래프 주어지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고요. 시험에서는 워낙 자주 나오는데 너무 쉬운데 이들이 그림만 보고 겁먹어요. 이게 주어진 건 함수값이 주어진 거고요. 2를 3번 합성해라. 2를 3번 합성해라. 즉 2를 집어넣고 나온 놈을 집어넣고 나온 놈을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2를 집어넣은 첫 번째 함수값은 D가 돼요. 이게 D라고요. 그럼 옆에 또 D를 집어넣어라. D를 넣어준 함수값은 이게 되는 거예요. C가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C예요. 옆에 C 넣어라. 얘가 나오는 거야. B예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습관 돼버리면 3번 합성 안에 2를 넣어주면 D가 나오는데 다시 D가 들어가면 C가 되고 세 번째 합성하면 B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도 바로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 한 문제. 자, 마지막 해주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마지막 한 문제. 저 뒤에 방정식의 근과 뒤에 답지 있어요. 답지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채점을 해서 와 주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 넣었네. 어려워서 안 넣었다. 이게 나중에 내실까지 안 넣나 보다. 방정식과 연관되는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 부분 안 넣었어요. 자, 잘 껴놔. BOB에다 잘 껴놔요. 5을 병렬까지 축하하시고 BOB는 한쪽밖에 없어요. 한쪽. 그리고 프린트. 올 수 어렵다. 좀 더 많이 만들어. 50개 만들어볼까. 자, 하여튼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누가? 내가 말이야. 파이썬 정도까지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죠. 자, 파이브 143초까지입니다.